저는 결혼 14년 차 맞벌이 부부로 집에는 13살짜리 아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 남편이 3남매 중 둘째로 집안의 안 아픈 손가락이에요. 위로는 어머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큰 아주버님이 있고 밑으로는 남편과 8살 차이 나는 막내 신우가 있는데 당연히 시부모님 모두 막내 신우를 끔찍하게 아끼십니다. 중간에 있는 우리 남편만 은근히 찬밥이고 시댁에서 만만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첫째 아주버님은 어려서부터 신동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 잘해서 집안의 운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재수삼수 끝에 간신히 턱걸이로 대학 들어갔고 그 뒤로 멀쩡히 지역에서 은행 잘 다니고 있다가 본인은 물론 시부모님 장인장모 명의까지 다 끌어서 대출로 건물 올렸는데 그게 잘못되면서 한순간에 집안이 망했어요. 덕분에 그 뒤로 이혼하고 지금은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전까진 멀쩡하게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때 집 날리고 지금은 빌라 월세로 살고 계시죠. 아직도 회복 못했고 이런저런 일하면서 요즘도 종종 저희 남편에게 돈 빌려 달라는 전화를 심심찮게 하십니다. 막내 신우는 멀쩡히 맞벌이 하면서 잘 살다가 3년 전에 암 진단받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지금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신우 남편의 벌이로 애 하나 키우면서 사는 게 팍팍한 건지 시부모님 생신 같은 집안일에도 잘 오지도 않고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못 듣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아이 하나 키우면서 맞벌이하고 그럭저럭 먹고 사는 정도로 살아요. 그래서 그런지 신혼 초부터 쭉 저희 남편이 시댁 돈줄이었고 지금까지도 저희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제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이런 시댁 상황을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결혼했고 제가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 집안이 기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돌 지나기 전에 아주버님이 이혼하시고 그 뒤로는 뭐 완전 콩가루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건지 시댁 식구들은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해달라고 요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뻔뻔해집니다. 공식적으로 시어머니한테 보내드리는 용돈과 생활비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잡다한 일로 5만 원, 10만 원 뜯어가는 일이 다반사예요.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우리 남편의 한 달 용돈이 35만 원인데 본인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매달 20만 원, 30만 원은 시어머니 아니면 자기 형에게 뜯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인상부터 도도하고 고고했어요. 처음 결혼 승낙 받으러 인사드리러 찾았을 때도 본인들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고 대단한 집안인지 강조하셨고 격식을 있는 대로 차리라고 하셨지만 정작 우리 결혼할 때 현금으로 2천만 원 해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전세금 2억 전부 지원해 주셨고 그 2억도 아주버님이 폭삭 망하게 되면서 같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무튼 고작 2천만 원 지원해 주시면서 혼수는 물론 시댁 예단까지 알차게 요구하셨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결혼했는데 아주버님 힘들어졌을 때 급하게 저희한테 내가 해준 2천만 원 도로 갚아야겠다. 너네 형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줘야지.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 부부 적금 들어놨던 것까지 다 깨서 2천만 원 그대로 갚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목돈 달라 하셨는데 그것까진 제가 막아서 저희는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매달 용돈 50만 원 드리고 나면 일주일도 안 지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아버지 옷 한 벌 사드리려 하는데 10만 원만 지금 보내라. 내일 모레 병원 검진 받으러 가야 하는데 5만 원만 보내라. 하는 식이었고 그렇게 돈 받아가면 단 한 번도 잘 쓸게 고맙다라고 인사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죠. 어버이날이나 시부모님 생신 전에는 한 달 전부터 뭐 갖고 싶다 뭐 사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시댁 방문하는 길에 간식거리 하나 사다 드리려고 해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제대로 포장된 고급스러운 물건들만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급하게 시댁 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과일집에서 자두랑 복숭아를 좀 사서 들고 갔어요.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어떤 정신 빠진 며느리가 시댁 오면서 이따위로 뭘 사들고 올 수 있냐면서 도로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대단한 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시댁에서 서류 하나 좀 가져다 달라 해서 그거 심부름 갔던 건데도 그렇게나 까탈스럽게 격식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아무튼 시부모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남편이었어요. 시댁과 모질게 연을 끊지 못했고 자기 집안 식구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집안 상황에 지긋지긋해하면서도 결국은 본인 능력껏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부부가 따로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몰랐지만 우리 아들 태어나고부터는 제가 돈 관리하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모든 필요한 돈은 전부 제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놨으니 저는 잘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수년 전부터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고 자기 앞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감쪽같이 모르고 살았고
남편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외부 출장비를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았고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보너스를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6개월에 한 번 들어오게 바뀌었다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을 빚 갚고 돌려막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무릎까지 꿇었어요. 다른 집 사람들처럼 싸우고 집어던지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진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댁 뒷바라지 하는 동안 제 스스로 많이 포기하고 다 지쳐 있었나 봐요. 그렇게 당하고 살았지만 그동안 저 몰래 보내줬던 돈은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남편 마이너스 통장에는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모아둔 돈도 있었고 그 정도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앞으로도 계속 일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내가 하면서 살아야 하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양보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죠.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했고 매달 제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50만 원 이외에 어떤 시댁 지원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미안하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거의 반년 가까이 끝도 없이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저는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건 시부모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우리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길 바랬어요. 남편이 엄청난 효자라면 진작 이해하고 남편을 포기했을 거예요. 자기 부모만 싸고 돌면서 저보고 무작정 시댁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라 하고 아들 데리고 집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본인 집안 상황에 신물을 내는 사람이고 부모도 답이 없고 형은 더더욱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조금이나마 제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정 딱하고 시댁 상황 안 좋은 건 이해하지만 더 끌려다니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인생만 신경 쓰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반년간의 설득 끝에 저는 끝내 남편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남편 몰래 시댁 쳐들어가서 시부모님 붙들고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냐고 따지고 소리 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처음 봤을 때 모습 그대로 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면서 자기는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 잘 키워서 아들한테 용돈 받으며 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니? 울고불고 어머님에게 제발 남편 좀 놓아달라고 사정하다가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는 아주버님 손에 끌려서 시댁 현관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쫓겨났어요. 나중에 그 소식 들은 남편이 시댁 찾아와서 다 뒤집고 형이랑 멱살까지 붙들고 싸웠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자기 형이랑 싸우고 욕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소리까지 지르고 시댁 집안 물건들까지 집어던지고 때려부수면서 싸웠지만 딱 거기까지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인연 끊고 사는 것만은 도저히 못하겠대요. 자기도 본인 집안 사람들 문제 있고 달라는 대로 돈 퍼다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매몰차게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답니다. 맨날 욕하고 싸우고 입으로는 오만정 다 떨어지고 자기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 핏줄이고 외면할 수 없나 봐요. 반년 동안 정말 많이도 싸우고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젠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놓아주려 해요. 더 이상 질질 끌다가는 이제 시부모님 아프기 시작할 나이고 병원비와 병수발, 시부모는 물론 나이만 먹은 반백수 아주버님의 노후까지 전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자 했고 남편은 전부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 맞춰서 협의해 주었어요. 살고 있던 대출 없는 4억짜리 아파트는 제가 갖기로 하고 저는 남편에게는 현금 1,000만 원만 주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그래도 남편 쪽에 너무 가혹한 조건인 것 같아서 비율을 조정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봐야 자기 부모랑 형한테 다 뺏기고 말 거라면서 그냥 제가 갖고 아들 잘 키워달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이혼 소식을 뒤늦게 들은 시부모와 아주버님이 찾아와서 왜 너가 아파트를 갔냐고 손자도 내놓고 아파트도 내놓고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난리였는데 시댁 식구들 그 난리 치는 거 남편이 와서 진짜 자기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냐 하면서 싸우고 다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혼할 때 제가 줬던 1,000만 원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나마 지금까지 시댁에 그렇게 피 빨리면서도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이랑 제가 맞벌이로 버는 돈이 나쁘지 않았고 드릴 건 어느 정도 드리면서도 먹고 살만 했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희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부러워했었고 속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이혼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이유라고 말하기 싫고 그냥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가진 거라곤 그놈의 자존심밖에 없는 시부모가 앞으로 20년을 더 사실지 30년을 더 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징글징글한 싸움을 더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맞고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계속 옆에 있어주길 바랬지만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붙들고 늘어졌다가는 지금까지 좋았던 기억마저 다 사라질 정도로 힘든 시간만 남아있네요.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혼자 벌어서 나머지 3사람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시부모님들이 원하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아들한테만 집중하고 우리 앞날만 생각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 사연 들으면서 많은 시댁과의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댁은 저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구나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생각할수록 커다란 사건은 없지만 은근히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시댁에서 제가 당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일을 시킨다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른 시월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말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첫째 낳고 아이 낳기 직전까지 회사 다니다가 출산휴가 냈고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바로 임신하게 돼요. 그대로 둘째까지 낳고 지금은 복귀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회사라 보니 시댁 친정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말씀이 많으십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 한 번 하면 중간에 전화 끊을 타이밍을 좀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기본은 1시간이고 2~3시간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참 아이가 울어서 아이 들고 달래면서도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화를 목에 끼고 받아가며 아이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많으시다 보니 반드시 전화통화 중에 제 속을 긁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상처되고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 나중엔 전화하는 게 겁날 지경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전화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전화 드렸습니다. 제 첫 아이는 딸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실망하셨어요. 저희 형님도 첫째 아이가 딸이어서 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기를 이전부터 간절하게 원하셨는데 제가 딸이라고 말씀드리자마자 크게 실망하시더라고요. 임신했던 내내 시큰둥하시면서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하실 때 우리 둘째 며느리야. 이번에도 또 딸이라니까 딸만 계속 낳게 생겼어. 라고 하시는 바람에 말에 뼈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산부인과에 누워 처음으로 아이 만나서 안아주고 있었는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역시 딸이었다면서 자기 보고 아이 봐달라고 절대 하지 말라셨어요. 정말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저희 엄마가 집에 와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도 얄미운 시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아휴직도 널널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양가 부모님 부를 생각 전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엄마 도움도 받기 싫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자라고 있었는데 아이 낳고 2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아이 본다고 저희 집에 놀러오신 시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 엄마도 애 보러 안 하냐면서 어떻게 딸이 애 낳았는데 안 도와줄 수 있냐고 혀를 차셨어요. 오신다는 걸 제가 거절했다고 말씀드려도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본인 할 말만 하시고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요. 첫째 낳고 10달 만에 둘째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잘했다고 축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둘째를 연년생으로 가지려고 하냐면서 첫째랑 둘째가 연년생이면 같은 성별 나올 확률이 높다나 뭐라나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둘째도 딸 낳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 성별 나올 때까지 정말 시어머니에게 연락 올 때마다 둘째 빨리 가졌다는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어서 제발 둘째는 아들이기를 간절하게 원했고 하늘이 도왔는지 정말 다행히 둘째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들었을 때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했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평범한 체형이었는데 아이 둘은 연달아 낳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둘째를 가졌을 때는 몸이 많이 불었었어요. 당연히 몸무게는 제 인생 역사상 최고를 찍었고 제 스스로도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저희 형님은 첫째 딸을 낳고 난 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말든 더 이상 아이 안 낳을 거라고 선언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해서 다시 처녀 시절 몸매로 돌아갔는데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서 체중이 많이 부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원하는 손자를 갖고 낳아드렸는데 저를 더 예뻐하고 칭찬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첫째 며느리는 오태가 나서 뭘 입혀도 다 이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싶고, 둘째 며느리는 뭘 입혀놔도 태가 안 나서 시장이나 가서 옷을 사줘야 한다는 말을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형님이 조용히 제게 오셔서 괜찮냐면서 어머니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기분 나쁘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남편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맘에 있던 걸 다 쏟아냈더니 시어머니도 맞받아치시면서 거의 말싸움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모임 분위기가 저 하나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저보고 자기 엄마가 그러는 게 한두 번이냐면서 좀 참지 그랬냐고 하는 말에 너무나도 서운해서 엄청 울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과 만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펑펑 운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조금 놀랐던지 빠르게 제게 사과하고 그 일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시어머니에게 오는 연락은 다 받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안부 전화 드리겠다면서 저를 달래고 서운한 게 있으면 다 잊으라고 했어요. 정말 그때도 마음 같아서는 남편과 갈라서고 시댁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어린 아이들 둘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려 어떻게 그냥 나 혼자 참으면 조용히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지 않길래 아무렇지 않게 지냈어요. 아이들 보면 웃고 남편과도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아무 문제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낳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생각보다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으니 자꾸 시어머니의 그날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고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차마 씹어서 삼키질 못하고 다 뱉어내면서 한참 아이 낳고 몸 잘 추스려야 할 때였는데 그때 건강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정신병 아닌 정신병은 제 몸무게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서 처녀 때 입던 옷을 입고 난 후에야 조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사과 한 번 받은 적 없었고요. 다들 잊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만 혼자 끙끙대며 말로 입은 상처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지. 정작 시어머니는 그 말로 인해 제가 힘들게 지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을 구하면서 시댁에서 5천만 원을 빌려주신 일입니다. 주신 게 아니라 빌려주신 게 맞아요. 저와 남편은 모아둔 돈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출 조금 끼면 무리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댁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형도 결혼할 때 5천만 원 빌렸었다고 자기도 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라고 해도 부담스럽고 앞으로 살면서 내내 시부모님들께 빚졌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데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빌리는 돈이면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거절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거 받으면 은행 대출 안 해도 된다면서 은행보다 자기 부모님이 낫지 않냐며 끝까지 받자고 우기는 통에 결국 받았습니다. 그거 빌려주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생색을 내셨습니다. 이 돈 무리해서 안 갚아도 되니까 자기들 늙으면 모른 척 하지 말아달라고 뼈 있는 농담을 하시는 바람에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 와중이었는데 그 뒤로도 종종 저희가 먼저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저희 얼굴만 보시면 돈은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걸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하시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천천히 생각하라 하셨으니 저희는 애 둘 낳고 제가 육아휴직 2년 동안 하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 제가 복직하고 난 뒤에 돈 모아서 갚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제가 회사에 복귀한 지 2달 만에 어머님이 저희에게 이제 2년이나 지났으니 절반은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셔서 신랑도 벙쪄 있었고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복귀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저희가 그동안 아예 갚을 생각도 없었다면서 빌려갈 때는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 돈 갚으라고 하니까 치사하게 생각하냐면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와 신랑이 함께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저는 물론이고 신랑마저도 자기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기분 상하고 섭섭해했습니다. 일단 절반만 먼저 갚으라고 하셨는데 다음날 신랑이 은행으로 찾아가 저희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 빌려와서 전부 다 갚아버렸어요. 2년 동안 빌렸던 돈이니까 은행 대출이자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다 넣어 보냈습니다. 반만 갚았다가는 또 다음 갚을 때까지 그 돈으로 들들 볶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다 갚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동의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신랑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니 정말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방 갚으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냐면서 다 갚고 인연 끊겠다는 이야기냐고 너무 불쾌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신랑에게 서운함을 퍼부으시고는 곧이어 제게도 전화하셔서 제가 뒤에서 신랑에게 얼마나 시어머니 욕을 했으면 그 큰돈을 하루아침에 구해서 갚냐고
자기 아들이랑 본인이 사이가 나빠진 게 전부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전화 내용은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함께 듣고 있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어차피 돈도 다 갚았겠다. 앞으로 시댁과 인연 끊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서운함과 상처에 대해 천천히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제 남편은 시댁과 연은 끊더라도 자기는 말리지 않고 이해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이제는 자기도 서운한 게 많다면서 인연 끊고 살더라도 일단 직접 만나보고 말씀드리겠다면서 혼자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그동안은 한 번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을 때 앞에서 저를 보호해준 적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으로 이야기하러 간 지 반나절 만에 돌아와서는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와 제게 앞으로 더 이상 시댁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라는데 기분이 마냥 좋진 않고 뭔가 찝찝한 마음입니다. 제가 시집 온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한 적은 없거든요. 속도 위반 결혼이긴 했어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다 결혼 이야기 오가고 있었고 상견례 이야기도 하던 와중에 생긴 아이라서 오히려 처음엔 혼수를 해온다고 좋아하시면 좋아하셨지. 그 일로 제가 미운 털이 박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보다 유독 저에게만 더 불만이시고 까칠하게 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하지만 이대로 조용히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에 기분은 좋습니다. 시어머니 성질에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지만 남편이 앞에서 막아주니 무서울 게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